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패키지와 함수 등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장 3장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기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두 개의 기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어차피 두 개밖에 못 풀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7회 보고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작업 제1유형에는 서브 문제가 세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것들이 각각 보시다시피 세 문제가,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5회 때까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2년 2회 때까지가 5회예요. 근데 이때는 단답형이라는 10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각 3점씩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3년 1회차부터 변경이 되었어요. 단답형이 없어지고 이제 작업 제1유형과 제2유형 그리고 제3유형으로 이렇게 작업형으로만 무조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 작업 제1유형에서는 서브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죠. 그죠? 이것들의 각각의 배점은 10점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작업 제2유형이 있죠. 요거는 RMSE를 계산해서 채점에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제2유형에서는 서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 작업 제2유형의 점수 배점은 40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문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점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3 작업형 제3유형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과 2번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배점은 15점씩에서 30점이 돼서 토탈 100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작업 제1유형에서는 세 문제에 30점이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작업형 2는 한 문제가 40점이 배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분류, 예측, 모델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작업형 3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30점이 배점이 되고, 가설 검정,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필기 시간에 배웠던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런 가설 검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60점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작업형 세 문제, 이거는 무조건 다 맞춘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문제가 들어있는 작업형 3을 가설 검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서죠. 아시겠죠? 그래서 설사 이 문제를 틀려도 이거 5문제라도 맞추면
커트라인에 합격이 돼서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작업형 2에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단위별로 우리가 푸는데 부분 점수가 10점 단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연 이 문제가 그리고 이 실기 환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셨다시피 쓸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접속 못합니다. 바로 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elp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렇게 6문제가 배점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울러 중요한 것은 여기서 180분 동안 3시간 동안 시험을 쳐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작업형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작업형 01에 그죠? 작업형 01에 풀이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작업형 제1유형이다 라고 제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요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삭제를 해주고요.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리고 요것도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문제를 1번 문제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 가보면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수정을 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계 그죠? 스태티스틱입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죠?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뭡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교양 언어이다 하고 선택하여 들었으며 이에 대한 점수를 받았다. 가장 많은 점수를 구하고 결측치를 제거한 후 표준화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풀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CSV 파일은 제공을 해 줍니다. 거기서 알겠죠? 그리고 경로도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작업 제1유형에 사용되는 파일이 바로 제가 샘플로 다 다운로드를 받아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빅데이터 실기 작업에다가 데이터셋에다가 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생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열어보면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 내가 100개씩 보겠다 그러고 했는데 쭉 100개를 내려보니까 10페이지까지 있는 걸로 봐서 100 곱하기 10은 1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결측치들이 많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한번 본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그죠? 이거를 가지고 1번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 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딩 함수 및 경로는 문제에서 전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는 해야겠죠. 자, 먼저 샵해서 여기에다가 일단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기, 그죠? 그리고 나서 판다스를 이용할 겁니다. 임포트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판다스를 이용을 해서 as pd라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이 사용될 CSV 파일을 우클릭을 해서 경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도록 할게요. df 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pd.readcsv가 있죠. 그죠? readcsv 파일을 이용을 해서 파일 해서 파일을 읽어 온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df에 헤드 함수 다들 아시죠? 헤드 함수 해서 여기에서 5개만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설정에서 이거 편집기에서 코드 완성 엔터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엔터를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요렇게 지금 보니까 5개를 제가 출력을 했으니까 보니까 id가 이렇게 있고, 그죠? id는 1부터 시작을 하고, 자, statistic 통계입니다. nan 이게 바로 결측치죠. 그죠? 여기에도 결측치, 여기에도 결측치. 이렇게 결측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어진 데이터 세트는 학생들의 과목별 점수 데이터다. 수강 과목은 통계, 스태티스틱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교양 언어이다. 이들 학생들은 이 중 세 과목을 선택하여 들었으며 이에 대한 점수를 받았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많은 학생이 들었던 과목을 일단 구하고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결측치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해당 과목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하여 구하시오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확인을 했죠. 1000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봤고 결측치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결측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데이터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데이터 정보 확인하기 해서 우리가 데이터 정보 확인하는 거 함수 df에 있는 info라는 함수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데이터에 대한 인포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판다스코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 뭡니까? 레인지 인덱스가 1000개가 들어있다. 0에서부터 999 인덱스. 그죠? 그리고 데이터의 컬럼은 토탈 5개다. 그리고 그 컬럼명은 스튜던트 아이디부터 잉글리시 뭡니까? 리터러처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타입도 여기에 다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플로트 타입은 4개, 인트 타입은 1개, 스튜던트 아이디만 인트 타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로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 정보를 확인을 해 보니까 뭡니까? 1000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과목별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기술 통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 요거는 출력을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얘도 출력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수치형 데이터 기술 통계 확인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프린트해서 배웠던 df에 디스크라이브가 있었죠. 맞습니까? 예.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술 통계 값이 자 이렇게 스튜던트 아이디 카운트 얘는 당연히 스튜던트 아이디는 1000개가 맞죠. 그리고 뭡니까? 평균 그죠? 예.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그죠? 예. 그리고 제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수치형 데이터의 기술 통계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을 추출해서 결측치를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idx의 max라는 함수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 idx 뭡니까? 이 idx max와 또 idx mi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 축에서 최대 최소값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메서드일 뿐이니까 최대값 인덱스 반환하는 함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idx max 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drop na라는 게 있어요. drop na 함수 이거는요 결측치를 제거한 후 반환되는 시리즈 객체를 별도의 변수에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drop na는 결측치를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제거한 후 반환되는 시리즈, 즉 하나의 컬럼만 있겠죠. 시리즈 객체는 별도의 변수에다가 할당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풀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태여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저도 정답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을 썼든지 간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그냥 최고 그냥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방법론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 뿐입니다. 코드는 저랑 다르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과목별 수강 하는 카운트를 계산을 해야 가장 많은 어떤 과목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학위에서 자 여기에서 스튜던트 아이디는 필요 없겠죠. 스튜던트 아이디 컬럼을 제외한 df1이라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df1에다가 우리는 df 데이터 프레임에 얘는 지금 현재 두 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올 거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에러를 많이 겪는데요. 그냥 요게 컬럼이에요. 그죠? 컬럼명을 복사하세요. 이럴 때는 아시겠죠? 오타 하나라도 나면 또 이거 찾는다고 여러분들 또 난리 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그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 잉글리시 부분 있죠. 교양 잉글리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df1은 이제 뭡니까? 4개의 컬럼을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브젝트 해서 카운트를 할 겁니다. 이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df1에 점해서 카운트 함수 그냥 이거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이제 있는 그러한 값들을 각각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해서 서브젝트 카운트 그죠? 요거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되는지 보죠. 확인을 해 보니까 아하 통계가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들었네요. 그죠? 773 나머지는 709, 769, 749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스태티스틱 통계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가장 많이 들은 과목 스태티스틱인데 이 이름을 뽑아 와야 되겠죠. 추출해야 되겠죠. 뽑아 오기 해서 자 변수를 most popular 해서 subject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subject 카운치에 그죠? subject 카운치가 아니군. 여기에 제가
서브젝트 카운트라고 했나요? 서브젝트 예. 이거는 복수로 가지고 가는 게 낫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을 뽑기 위해서 나는 서브젝트 IDX 서브젝트 카운트에 있는 점 해서 IDX max 함수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해서 most popular subject 뭔지 우리가 여기에서 찍어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행을 하니까 자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듯이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은 773개로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스태티스틱에도 77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측값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래서 스태티스틱이 통계죠. 자, 스태티스틱 통계입니다.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함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위에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겠죠. 그죠? 찾아냈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결측치를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결측치 제거하기 해서, 자, 결측치 제거하기를 할 때 제가 여기에서 자 MPS 언더바 DF라고 만들어 놓고 DF1에 그죠? DF1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스튜던트 아이디 빼고 그죠? DF1에 뭡니까? most popular subject가 바로 뭔데요? 스태티스틱이라는 시리즈를 들고 있는 변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점해서 드랍 NA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측치를 제거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해서 결측치가 제거가 됐는지 MPS 언더바 df에 점 info 함수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스태티스틱 맞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이제 773개 그죠? 그리고 시리즈 네임은 스태티스틱이고 난널 카운트 그죠? 그리고 773개가 난널이고 널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이제 플로트 타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maps df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는 널 값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length는 773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측치가 제거가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죠?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의 점수를 그죠? 이제 요거 다 했으니까 결측치까지 제거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많이 들은 과목의 점수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 변환을 해야 되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는 scikit-learn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picy stats package라는 이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scipy stats라는 패키지를 활용한다. 그리고 물론 scikit-learn 우리가 배웠던 scikit-learn SK 그죠? scikit-learn을 사용하거나 혹은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목 점수를 표준화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scipy stats 패키지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import를 해야죠. import를 하고 scypy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stats라는 패키지 그리고 as 해서 stats 이렇게 우리가 땡겨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MPS에서 스코어 그죠? 스코어에다가 우리가 스태츠에 있는 z 스코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MPS 언더바 df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해서 표준화가 잘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확인을 해보죠.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 표준화가 됐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표준화가 되었고 773개라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리고 과목 점수를 표준화를 하는데 지금 0.928049죠. 첫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는 쓰지 않고 두 번째 방법으로 scikit-learn 뭡니까? 과목 점수 표준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scikit-learn 그죠? 패키지 scikit-learn 패키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from 해서 sk scikit-learn 그죠? scikit-learn 해서 여기에서 전처리니까 프로세싱을 우리가 하면 되고 import 해서 우리 스케일링 하는 거 스탠다드 그죠?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스케일러라는 변수에다가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을 해야겠죠. 맞습니까?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스케일러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가 조심해라라고 했던 것도 있었죠. fit 함수를 사용을 해서 mps 언더바 df에 있는 values 값들 그죠? values를 reshape를 합니다. reshape 그죠? reshape를 해서 마이너스 1을 주고 역시 1을 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MPS 스코어 위에 주석 처리 해놨죠. 스코어
해서 여기에서 스케일러에서 우리가 배웠던 트랜스폼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트랜스폼 그죠?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MPS죠. MPS 언더바 뭡니까? DF죠. 점해서 values 그죠? 그리고 reshape 맞나요? reshape를 해서 변환을 해줍니다. -1 그리고 1 요렇게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MPS의 스코어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5개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5개의 값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갈로를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실행을 해 봅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직접 계산하기를 해보죠. 과목 점수 표준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기 해서 계산하기에서 이 표준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x 마이너스 평균 그죠? 평균을 빼야 되고 그거를 뭘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MPS 언더바 스코어 해서 니꼬르 여기에다가 MPS 언더바 DF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MPS 언더바 DF의 평균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나누기를 하는데 표준 편차로 그죠? MPS 언더바 DF 점 STD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요거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역시 동일하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출력을 했습니다. 하니까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표준화 점수 중에서 뭘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표준화 점수 중에서 표준화 점수 중 최대값을 확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 정답을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점수 중 최대값 출력하기 해봅니다.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소수 둘째 점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써야죠. 라운드 함수를 쓰고 max MPS 스코어에서 max 함수를 써서 최대값 MPS 언더바 스코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소수점 자리까지, 그죠? MPS죠.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리절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치니까 자, 이와 같이 1.7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바로 1번 문제 풀이의 정답이 되는 게 요거만 출제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이것들을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딱 저 점수만 나오게끔 딱 점수만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1.74 이렇게 나오게끔 1번 문제를 푸시면 10점 획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뭡니까? 작업형, 그죠? 작업형 1 유형의 문제 1번, 문제 1 언더바 풀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주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할 때 뭡니까? 자, 3장이 되죠. 3장에 제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됐죠. 이렇게 1번 문제는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간이 좀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업형 1유형의 문제 2번을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